저도 옛날에 공을 멀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줘서 스피드를 많이 내는 거는 힘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을 칠 때 힘을 준다기보다는 스피드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백스윙을 하다 보면 힘을 빼라고는 말씀은 알고 계시지만, 백스윙을 하고 나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이 전환 부분에서 손에 힘을 빡 들어간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제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얘가 풀리지 않아서 슬라이스 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르게 힘이 들어가서 손을 쓰는 경우에는 보통은 뭐 이것도 깎이기도 하지만 훅도 날 수 있는 경우도, 이거는 보통 회원님들한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전환 때는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했을 때 그립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압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립을 잡는 강도는 3 정도 돼요. 10에 3 정도? 5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 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잡아드려요. 잡고 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거리가 나냐, 이렇게 잡고 한번 다시 쳐볼게요. 분명히 저는 2손가락으로 잡고 쳤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립을 얼마나 세게 잡았냐가 힘을 전달하지 않거든요. 보시면은 스매시 팩터가 1.48이 나오죠. 결국에는 헤드가 때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립을 얼마나 세게 잡고 그 힘으로 공을 때리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걸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손가락 걸고 치는데 사람들은 훨씬 회원님들보다 멀리 가니까 이제 좀 황당해 하시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번에 유튜브로 다시 올렸을 때 그립의 악력이 달라진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댓글에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 이 손가락 2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뭐였냐면요, 채가 돌아가지 않냐, 채가 빠질 것 같다. 물론 다 맞는 말인데요, 채가 돌아가는 건 이 타점이 어느 정도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우나 뭐 힐 쪽이 맞으면 채는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약하게 잡아도 중앙에 맞으면 힘없이 그냥 맞은 것 같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립의 악력은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보실수록 좋은데요, 어드레스 했을 때 정말 잡는 둥 마는 둥 하셔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채가 흐물흐물 거리겠죠. 그렇지만 그 상태를 유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런 공을 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는 어쨌든 공을 정타를 맞추는 거는 부수적으로 스윙을 다듬으면서 타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단 거리를 내기 위해서 손에 전환을 할 때 손에 힘을 꽉 주거나 하지 않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힘을 갑자기 주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면 여기서 힘을 줍니다. 보통 크로스오버 나오죠. 채가 흔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뭐 크로스오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백스윙 했을 때 힘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부분 체크라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백스윙 했을 때 어깨를 한번 내려보세요. 여기서 다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셨을 때 약간의 클럽이 무중력 상태의 느낌? 아니면 어깨도 다 내려가 있는 느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태는 밸런스도 뜨게 하고 뭐 공을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힘을. 그래서 최대한 얘를 낮춰보시는 거예요. 그럼 겨드랑이도 가볍게 붙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볍게 체크가 되고, 그래서 전환을 하실 때 백스윙 탑에서 힘을 한번 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다운스윙을 해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스피드가 나요. 그래서 채가 돌아갈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스윙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더니 공이 정타가 맞는다,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점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제 팔의 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팔의 틀이 뭐냐면, 우리 처음 배울 때 똑딱이나 뭐 이렇게 하퍼스윙 할 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유지를 잘 할수록 내가 클럽이 움직이는 길이 제한됩니다. 근데 보통 백스윙 하실 때 뒤로 빼야죠. 뭐 빼면 손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얘가 최대한 모인 상태에서
백스윙만 해주면 되는데 약간 벌어지죠. 아무래도 힘을 쓰려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그럼 그런 부분까지 모아주셔서 다운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윙하는 내내 팔 간격을 붙여주는 게 힘을 뺀 상태여도 이걸 팔 모은 상태에서 팔을 내리는 게 그 클럽 패스가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길을 나름 좁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치실 땐 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팔 붙이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나는 계속 눕혀서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이렇게 해야 내 나름대로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타점이 일정하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팔 간격을 유지를 하셔서 이제 다운스윙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을 치러 가실 때 어쨌든 그래서 팔 간격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크로스오버 백스윙 했을 때 안 올라가셨더라도 팔꿈치가 모인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팔과 몸이 같이 싱크를 맞춰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게 팔꿈치가 뒤로 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붙여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는 얘가 팔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모아서 내려와 보려고 하면 손이 내 몸 앞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팔과 몸을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포인트인 건데 팔이 벌어지게 되면 팔이 한 박자 늦어요. 그러면 늦게 되면 클럽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클럽이 늦으니까 손목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팔의 틀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니쉬를 하고 나면 튕기시는 분들 우리가 300m 보낼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장된 동작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가볍게 백스윙 힘을 모은 동작 90도 체크하고 그 다음 다운스윙은 언제 풀려야 될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일찍 풀리면 훅이죠. 너무 늦게 풀려도 슬라이스고 그 적절한 타이밍을 처음에는 힘 빼고 가볍게 잡아두시는 다운스윙. 그 다음에 팔로우는 이렇게 다시 접혀있던 게 풀렸다가 다시 접히면 돼요. 요 다시 리코킹 되는 부분을 또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힘을 분산을 잘 시켜두세요. 너무 뻗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치고 나면 이렇게 피니쉬를 잡아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제가 장타자는 아니지만 힘의 효율 면에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정말 적게 쓰는 데 비하면 좀 저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가지 않나. 그래서 거리 면에서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공을 칠 때 연습생 하듯이 쳐라.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을 치실 때 괜히 공을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감속을 좀 하게 돼요. 어쨌든 백스윙을 하시고 이 탑에서 이 임팩트까지는 계속 속도를 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공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 생각들이 있으면 여기서 잘 오다가도 멈춰요. 뭐 좁힌다거나 늘린다거나 일부러 뭔가를 하는 동작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230, 40대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5, 60으로 갑자기 늘었던 포인트가 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정말 요거를 너무 흘려 들으시지 말고 정말 많이 듣던 말이야 가 아니라 정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이 공을 눈 감고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내가 조준을 잘 했으면 이 상태에서는 나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나는 돌리기만 하면 돼. 공을 칠 때 인아웃이 어떻고 나는 아웃이 나오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고 이런 보상 동작의 연속으로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일단 스피드가 나려면 공이 맞든지 어디로 가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스피드를 냈는데 나는 이 정도 스윙을 할 수 있는데 공이 일단 맞긴 맞는구나가 돼야 돼요. 물론 공이 맞춰지는 데까지의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시면 그냥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스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윙을 할 때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날려도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최대한 나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겠다. 그냥 뭐 맞는지 뭐 난 모르겠다 하고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실 때 너무 어떤 동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공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스피드 자체를 맥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맥스를 또 뚫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샷이 전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거는 좀 상급자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 스윙의 무게 중심은 여기 배나 뭐 아랫배 쪽인데, 스윙의 모든 것, 이제 어쨌든 요 중심을 가지고 원을 그리는 게 핵심이죠. 근데 저는 항상 반대의 힘을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의 힘이 뭐냐면, 자, 백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면은 뒤로 가고 왼쪽 면은 앞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대칭이 만들어져서 회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 백스윙을 이렇게 한 포지션에서 왼쪽 무릎은 살짝 앞으로 나와서 밑으로 약간 나오는 느낌이 들 거고, 골반도 살짝 나오게 돼요. 클럽은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클럽이 뒤로 간 느낌도 좀 있겠죠. 얘는 왼쪽 면이 앞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대칭이 돼서 이렇게 백스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운스윙을 합니다. 근데 보통 힘을 주려고 하실 때 어떻게 주냐면요, 체중을 넘기려고 하시죠. 보통 체중을 넘기려고 할 때 여기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힘을 같은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냐면, 스윙이죠. 스윙 스피드를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스윙 스피드가 빠르고 세게 칠 수 있다고 그래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자, 백스윙을 해요. 그러면 팔을 내리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힘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힘이 어디예요? 왼쪽 다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얘는 뒤로 나가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체중을 실어야 된다 그래서 다리도 같은 방향, 팔도 같은 방향. 왜? 체중을 실어야 되니까. 근데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원의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백스윙을 하면 뒤에 있던 클럽은 앞으로 나와요. 그럼 앞에 있던 다리는 뒤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힘이 작용이 됐죠. 그리고 또 백스윙을 하게 되면, 자, 올라갔던 팔이 내려가요. 근데 무릎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내려오는 힘에 반대되는 힘은 올라와야죠. 그럼 중심은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팔은 내려오고 다리는 올라오고, 그리고 요것만 되면 안 되니까 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로 갔던 애는 앞으로 나오고 왼쪽은 뒤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했을 때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내 몸 자체도 깔끔하게 스윙 된다는 느낌도 없을 거고, 스윙이 한 번에 흔들러 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얘가 힘을 같은 방향으로 쓴다는 느낌보다는 무조건 딸려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받쳐놓고 반대 힘을 계속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을 빨리 내리려면 지면 발력도 필요한 거죠. 반대 힘을 써라,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 힘을 쓰려고 할 때 어떤 동작이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디테일하게는 레슨을 좀 받으셔야 되겠지만, 스윙을 하실 때 카메라로 뭐 이제 보면은 요즘에 스크린으로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 백스윙 할 때 뭐 너무 뒤쪽으로 간다든지 너무 앞쪽으로 가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내 중심은 여기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은 뒤로 가면 한쪽은 앞으로 오고, 한쪽은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스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면, 자, 보통 힘을 저쪽에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한 곳에 힘을 모아버리죠. 그렇게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찝찝해요. 찍히고 몸도 나가고 힘이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내 힘은 많이 쓰지만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어떻게 잘 꽂혀 있냐, 중심을 잘 유지를 하느냐에서 다리나 팔을 반대 힘을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다시 제가 반대 힘을 쓰면서 공을 쳐볼게요. 그러면은 자, 팔은 앞으로, 다리는 위로, 요거를 한 번에 같이 맞물리게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맞물려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런 식으로 왼쪽 다리가 확실하게 펴진다는 느낌, 클럽이 던져진다는 느낌을 같이 맞물리게 해야 클럽을 던질 수가 있어요. 보통 클럽을 던질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던지지 않잖아요. 무조건 받쳐지고 멈춰진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반대쪽 힘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클럽 스피드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프로들은 동작들을 심플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오히려 동작을 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궤도도 최대한 완만하게 하려고 하고 스윙도 줄이려고 하고 그 줄인 상태에서 힘을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우리 이제 프로들은 이제 시합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4일을 걸어서 샷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샷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버리면 그 한타 한타가 중요한 그 프로 세계에서 그 샷 자체가 과해지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잘 칠 수 없어지니까 그 효율적인 면에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하고 프로하고 달라진다는 점이지.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더 많이 하게 되고 프로 분들은 더 안 하려고 좀 심플하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보통은 이제 거리, 정말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거리가 어깨 회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동작들을 뭐 과하게 하려고 하시는 편이긴 한데, 물론 스윙을 교정을 할 때는 이 과한 동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정도를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물론 이 백스윙을 크게 하고 아크를 크게 하고 뭐 인아웃을 과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백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클럽을 한시로 던져라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니까 그 과정을 너무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집어 던져야 되고 헤드를 던져야 되고 어떤 느낌이에요? 전부 다 몸을 딸려가게 만들어요. 저는 이런 과한 동작들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내 몸에 부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어떻게 던져줘야 되고 이 중심축을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클럽을 던져야 되고 아크를 만들어야 되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깨 회전이 뭐 그냥 90도 정도만 가볍게 돌아갈 정도면 되고요. 백스윙도 마찬가지로 내가 90도까지 돌리고 팔을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는데 아주 편안한 상태면 됩니다. 이거를 더 짜낸다고 거리를 멀리 보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스윙을 해서 뭐 끌고 올수록 좋다? 풀지 못하면 또 거리를 못 내니까 이거는 이 딜레이 히트를 할수록 좋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잘 가지고 왔으면 이 각을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뻗어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팔로우예요. 이게 힘을 모으는 구간인 백스윙, 힘을 쓰는 구간인 다운스윙, 그 다음에 힘을 썼던 내가 공에 힘을 전달을 했죠. 그 하고 난 이후에는 힘이 빠져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회원님들,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피니시 때까지 계속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힘을 언제 빼야 돼? 몸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몸에 대한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나서 구문을 확실하게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어깨가 뭐 가볍게 90도만 돌아갔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스윙은 저는 귀 높이를 항상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귀 높이 정도만 가도 내 백스윙 크기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더 가도 좀 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체형에 따라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귀 높이, 일단 어깨가 90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오른쪽을 90도, 왼쪽으로 90도. 물론 그 반동 때문에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백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90도인 상태에서 손 위치는 그냥 귀 높이 정도만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실제로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 팔로우를 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나서 힘을 써요. 다운스윙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손이 허벅지쯤 왔을 때는 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주지 않고 보통은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이 여기서 풀린다는 단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든 L2L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나서 적절히 가져와서 여기서 풀려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넘어갈 때는 힘을 분산시키는 팔로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로우는 이 손목 때문에 헤드가 저쪽으로 힘이 분산된다 라는 느낌으로 힘을 쓰고 나면 이렇게 가볍게 피니쉬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피니쉬를 하고 나면 튕기시는 분들, 우리가 300m 보낼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장된 동작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가볍게 백스윙 힘을 모은 동작 90도 체크하고, 그 다음 다운스윙은 언제 풀려야 될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일찍 풀리면 훅이죠. 너무 늦게 풀려도 슬라이스고, 그 적절한 타이밍을 처음에는 힘 빼고 가볍게 잡아두시는 다운스윙. 그 다음에 팔로우는 이렇게 다시 접혀있던 게 풀렸다가 다시 접히면 돼요. 요 다시 리코킹 되는 부분을 또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힘을 분산을 잘 시켜주세요. 너무 뻗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치고 나면 이렇게 피니쉬를 잡아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힘을 써라,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 힘을 쓰려고 할 때 어떤 동작이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디테일하게는 레슨을 좀 받으셔야 되겠지만, 스윙을 하실 때 카메라로 뭐 이제 보면은 요즘에 스크린으로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 백스윙 할 때 뭐 너무 뒤쪽으로 간다든지 너무 앞쪽으로 가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내 중심은 여기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은 뒤로 가면 한쪽은 앞으로 오고, 한쪽은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스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면, 자, 보통 힘을 저쪽에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한 곳에 힘을 모아버리죠. 그렇게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찝찝해요. 찍히고 몸도 나가고 힘이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내 힘은 많이 쓰지만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어떻게 잘 꽂혀 있냐, 중심을 잘 유지를 하느냐에서 다리나 팔을 반대 힘을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다시 제가 반대 힘을 쓰면서 공을 쳐볼게요. 그러면은, 자, 팔은 앞으로, 다리는 위로, 요거를 한 번에 같이 맞물리게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맞물려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런 식으로 왼쪽 다리가 확실하게 펴진다는 느낌, 클럽이 던져진다는 느낌을 같이 맞물리게 해야 클럽을 던질 수가 있어요. 보통 클럽을 던질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던지지 않잖아요. 무조건 받쳐지고 멈춰진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반대쪽 힘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클럽 스피드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골프가 원 스윙 운동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저 공을 칠 때는 직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난 똑바로 보내고 싶고, 이걸 클럽을 똑바로 해서 똑바로 갔을 때 똑바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윙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 여기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뭔가 똑바로 가려면 저렇게 가야 되고, 강박에 좀 씌워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이라는 걸 계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백스윙을 하시고 한순간도 직선이거나 각이 변화가 없는 구간이 없어요. 계속 몸은 회전을 하고 있고 팔은 거기에 따라오고 있고 클럽은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순간 나는 여기서 스퀘어하게 계속 가는 줄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끼리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투 인이라는 게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의 구질을 만드는 것도, 잘 치신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편한 구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똑바로 치기가 제일 어렵고, 내가 스윙을 할 때 나는 직선은 없다,
내 나름대로 백스윙을 하시고 나서 스윙을 할 때 그냥 한 번에 쭉 미끄러지듯이 원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공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깨우치고 나서 그 스윙에 대한 강박을 좀 일정 부분 버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치시는 분들은 임팩트 전후로 힘을 주는 경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공 따라 좀 가려고 하는 경향이 계시기 때문에 손이 순간적으로 내 몸에서 멀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생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뭘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직선보다는 이제 원을 치셨는데, 일단 직선의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항상 공이 좀 밀렸었어요, 오른쪽으로. 언제든 얘는 페이스가 열려있던 부분에서 닫히면서 다가와서 공이 쳐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이거는 한순간도 퀴어가 길게 끌리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원이 아니라 끌려진 원이 되겠죠. 이런 원 자체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깔끔하게 만들수록 좋은데, 하나 더 쳐보겠습니다. 탑에서 피니시까지 그냥 미끄러지듯이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거리에 상관없이. 이게 뭔가 좀 더 한 번에 스윙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에 스윙을 백스윙 하고 나서 피니시까지 한 번에 가보세요. 그랬는데 약간 열리면 거기서 스윙 수정이 조금 돼야 되고, 뭐 손 모양을 좀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직선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원이다. 두 번째는 이제 공을 치실 때 내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클럽으로 공을 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놓치시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클럽으로 힘을 전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과 나의 거리를 이미 어드레스 때 쟀어요. 조준을 했고, 나는 몸은 여기서 뱅글 돌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자주 나오시냐면 공을 맞추러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뭐 생크 나는 경우, 슬라이스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전부 다 공을 맞추러 간다는 점이에요. 저는 스윙을 할 때 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중심은 나다, 클럽이 중심이 아니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내가 회전을 해서 클럽이 공을 때리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뀌어야 좀 스윙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공을 치실 때 난 중심은 여기라고 보셔야 돼요. 내 중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1번 직선은 없게 원으로 공을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타점을 맞춰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보분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은 없다, 그리고 중심은 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물론 레슨을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레슨 받고 난 이후에 혼자 연습을 하셨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혼자 연습을 하실 때 기준을 많이 만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기준은 뭐냐면, 보통 프로들 보면 공을 치기 전에 어떤 일정한 루틴, 셋업을 할 때 모양, 이런 부분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공 위치가 어디 있냐,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냐, 이런 차이에서 스윙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 느낌은 스윙을 똑같이 했다고 쳤지만 공 위치가 살짝 멀어졌다거나 살짝 가까워져서 약간 오른쪽으로 갔거나 왼쪽 갔거나, 이 위치가 좀 달라져서 나는 스윙을 똑같이 했지만 공이 이상하게 맞으면 나는 스윙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럽을 가져다 놓고 항상 일정한 공 위치를 세팅을 해주시는 게 전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집에서도 교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 팔 모으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의 틀을 만들어 주는데 집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집에 뭐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있죠. 쿠션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두루마리 휴지, 뭐 페트병, 이런 걸 가지고 팔에 이렇게 끼셔서 낀 상태에서 클럽을 잡고 돌려보세요. 분명히 많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궤도, 스윙의 어떤 정도, 그 다음에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 여러 가지로
많이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팔 모으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학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내가 편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편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스윙 자체가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편해 보이지만 저는 편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요 팔 모으기입니다. 팔 모았을 때 공이 훨씬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가거든요. 근데 팔을 모으게 되면 불편해요. 불편하면 세게 못 칠 것 같으니까 다들 좀 푸시거든요. 그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실수록 스윙 결은 만들어지고 타점 만들어지고 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결과를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과정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거리에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 모으기가 또 중요하고요. 상급자분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헤드 무게를 느껴랍니다. 그래서 그 헤드 무게를 어떻게 느끼느냐는 정말 프로들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 헤드 무게를 이렇게 한 손으로 까딱까딱 해주셔도 되고요. 보통 이거 두 마리 휴지로 넣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하고 나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헤드가 퉁 떨어지는 요 순간적으로 힘이 모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가볍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풀리는 포인트, 힘이 모이는 느낌, 이런 것까지 가볍게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괜히 프로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세요, 연습하세요가 나온 게 아니고요.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일정한 루틴 셋업, 요거 중요하고요. 2번은 팔 모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공을 어드레스 하시고 할 때 항상 발을 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스탠스 서고 클럽 잡고 이런 거는 내 나름대로의 순서를 끼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탠스 서고 앞뒤 거리를 먼저 잽니다. 재고 나서 이때 거리를 재주셔야지 벌리고 재면은 내가 앞쪽으로 쏠렸는지 뒤쪽으로 쏠렸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발을 먼저 모은 상태에서 밸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체크를 먼저 하세요. 발을 벌리기 전에 어드레스입니다. 그리고 항상 손이 어디쯤에 있는지, 발등인지 뭐 발끝인지 항상 일정하게 셋업을 해주시고 하나 둘 리듬 있게 왼쪽 오른쪽 비율을 맞춰 가지고 셋업을 서주시고요. 그리고 치실 때는 항상 팔을 모은 상태에서 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팔을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못 가는 느낌도 들고요. 배에 땡김이 항상 생겨요. 그게 꼬임인데 보통은 뭐 요런 거를 유지를 못 하시다 보면 리버스 피벗도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에 땡김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각을 유지하면서 팔 모으기 요거 체크를 계속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어깨의 가동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만 그냥 가볍게 해주세요. 모은 상태에서 칠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셋업 다시 할게요. 자 잡고 스탠스 이 상태에서 팔 모으고 공을 쳐야지.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요 두 가지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일정하게 하시는 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요 두 가지만 하신다고 해도 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 나중에 뭐 골반을 쓰거나 하체를 쓰거나 하는 부분은 이런 팔의 틀이나 축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셋업과 이 팔의 틀을 유지를 하는 거에 집중을 좀 하셔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사실은. 저는 오버스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버스윙이 왜 나올까라는 걸 봤을 때 물론 당연히 거리를 많이 보내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오버스윙을 왜 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 말고, 멀리 보내겠다는 의도 말고, 내 몸이 뭐 때문에 백스윙이 많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수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자 근데 공이 잘 맞는다고 하면 오버스윙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또? 그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오버스윙을 하게 되면 확률상 많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근육이 100%를 다 수축하고 이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리 멀리 뛰기 할 때 저는 이런 예시를 많이 드려요.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보면 다 안 나요. 아니거든요. 한 70%만 웅크렸다가 점프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자, 백스윙 할 때 보면은 그러면 말 그대로 백스윙도 70%만. 자, 그리고 백스윙을 하실 때 속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버스윙이 되는 이유 중에 너무 빨라서, 너무 빠르면 그 반동이 아무래도 10 중에 한 6, 7 정도를 내가 스피드를 써서 갔다 보면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백스윙 했을 때 5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내릴 때는 6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스윙 크기는 느낌의 70%, 80%고요. 스윙의 속도입니다. 우리 제자리 멀리뛰기 얘기를 또 하는데 빨리 접었다 하지 않죠. 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쓸 때는. 근육이 수축하는 시간, 뭐 양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100% 짜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오버스윙이라는 부분은 자, 너무 많이 하려고 안 하시고 내 느낌에 한 7, 80%만 올린다고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리듬도 나름 10 중에 3, 4, 5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3, 4, 5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한 2, 1로 또다시 끝나야 되겠죠. 뭐 너무 천천히 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너무 빨리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나름대로의 반동을 살짝 가지면서 원은 그릴 수 있대. 내가 적정한 클이 거기가 어딘지. 보통은 이제 기준이 이제 여기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을 넘어가면 오버스윙이라고 다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했는데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윙의 모션들을 잘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립입니다. 백스윙을 하면 그립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빼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래 있던 그립의 위치보다 아무래도 각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나는 팔을 많이 안 올렸는데 클럽이 많이 새겨져.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팔이 접히는 부분이죠. 손은 잘 잡았어요. 팔이 접히는 부분. 그러면은 내가 팔은 요만큼밖에 안 들었는데 실제로 얘는 접힌 게 많죠. 그러면 이만큼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어깨 회전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90도에서 한 100도 정도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내가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어깨를 회전을 합니다. 근데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중심을 잃으면서까지 어깨 회전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해보면 어깨 많이 돌려요. 중심을 잃을 때까지. 그리고 팔 접어요. 손목 내려. 그럼 이렇게 많이 넘어가요. 요거를 다시 손목 잡고 팔 펴주고 어깨를 제자리로 돌려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왼쪽 무릎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오른쪽 무릎이 너무 많이 펴지거나 왼쪽 무릎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골반 회전량이 많아져 버리면 백스윙 자체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게 많죠. 리버스 피벗 나오고 이것 때문에 뭐 캐스팅 나오고 오버 더 탑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오버스윙을 왜 나오는지 그립, 팔, 어깨 회전량, 그 다음에 그 회전을 했을 때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 네 가지가 잘 체크가 된다고 하면 백스윙이 커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더 넘어가는 거야 문제가 안 될 거지만 막 이렇게 막 채가 보이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미스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제자리 멀리뛰기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힘을 가장 세게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어디냐를 체크를 해주세요. 너무 많이 올린다고 뭐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정한 부분에서 연습생 하실 때 아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해야지. 그러면 거기까지만 자꾸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자, 백스윙 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버스윙을 과하지 않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오버스윙을 하는 경우 일단 대표적인 걸로는 저는 그립과 어깨 회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한번 해볼게요. 자, 어깨 회전을 너무 많이 해. 자, 어깨 회전을 많이 하고 손목을
접는 걸로. 안 보였어요. 공이 심지어. 어떻게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깨 회전, 저는 공이 보일 정도로만 가주세요. 약간 곁눈질을 하듯이. 그래서 90도 내지 100도. 그래서 어깨 회전 수정을 하고 손목 다시, 손목을 그립을 풀어주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깨는 고정을 하고. 채가 안 딸려 내려와서 나름대로의 타이밍을 맞추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클럽이 튕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까 이게 보면은 백스윙을 하실 때 갑자기 이제 풀려 있다가 보통 내려오실 때는 잡잖아요. 이때 튕겨나가요, 클럽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을 정확한 컨택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어깨 회전량, 뭐 팔 접히는 거, 그립을 순간적으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대표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왼팔이 탑에서 굽혀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왼팔을 쫙 펴세요라는 말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그립, 어깨 회전량을 좀 적절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쳐볼게요. 그립은 잡고 어깨는 90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셔도 적절한 백스윙 크기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서 힘을 모은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버스윙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그 오버스윙 되는 과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백스윙 탑의 정점이 어딘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